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파이썬 프로젝트의 개발 프로세스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라인의 나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라인의 메신저 서버 플랫폼에서 라인의 오픈챗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는 C-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에서 흔히 커미터라고 불려지는 코어 디벨로퍼로 2020년 4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2017년부터 C-파이썬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경험했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재미있는 교양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C-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C-파이썬 프로젝트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포리터를 C 언어 기반으로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저희가 python.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이 파이썬이 바로 C-파이썬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면은 C-파이썬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구현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구현체로는 파이썬으로 구현한 파이파이, 러스트로 구현한 러스트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현재 C-파이썬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21년 10월 현재 파이썬 3.12를 메인 브랜치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C-파이썬이 어떻게 이슈를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C-파이썬 프로젝트는 bugs.python.org에서 이슈 트래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썬을 사용하시다가 이슈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동작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 이슈 트래커에 직접 이슈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C-파이썬 프로젝트는 소스 코드 관리는 GitHub에서 하고 있으면서 왜 이슈 관리는 GitHub에서 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니즈가 있어서 PEP 581이 승인이 되었고 앞으로는 GitHub에서 이슈 트래커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C-파이썬의 소스 코드 관리와 이슈 트래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C-파이썬 프로젝트의 개발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파이썬 프로젝트는 크게 4개의 종류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어지 멤버, 코어 디벨로퍼, 릴리즈 매니저, 스트림 카운슬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트리어지 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어지라는 멤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리어지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트리어지라는 단어는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할지 라벨을 붙이고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C-파이썬의 프로젝트의 트리어지 멤버들도 이런 이슈 트래커에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 해당 이슈가 어떤 종류의 이슈인지 1차적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패치가 GitHub에 올라오게 된 경우 해당 패치에 필요한 라벨을 부착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트리어지 멤버는 이제 보통 일반 기여자들 중에서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코어 디벨로퍼들이 그런 분들을 실제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 디벨로퍼입니다. 코어 디벨로퍼는 이제 흔히 리눅스와 같은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커미터로 알려져 있는 직책입니다. 트리어지 멤버들이 하는 그런 역할과 권한들을 그대로 하면서 메인 브랜치에 직접 코드를 커밋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파이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하위 호환성을 깬다든지 이런 큰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변경에 대해서 PEP라는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PEP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코어 디벨로퍼가 아닌 자가 이런 PEP 문서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 코어 디벨로퍼가 그런 사람들을 스폰싱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어 디벨로퍼는 보통 이제 현재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트리어지 멤버들 중에서 이미 C-파이썬의 코어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정량 이상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판단이 될 경우 코어 디벨로퍼들이 이제 직접 추천을 하여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임명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릴리즈 매니저입니다. 릴리즈 매니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파이썬 프로젝트의 릴리즈를 담당하는 멤버입니다. 이 릴리즈 매니저는 본인이 담당하는 C-파이썬 릴리즈 계획을 PEP 문서를 통해서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그 작성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 릴리즈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릴리즈 매니저는 두 개의 메이저 버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차기 릴리즈 매니저에 대해서는 현직 릴리즈 매니저가 지목을 하는 식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림 카운실 멤버입니다. 스트림 카운실은 파이썬 프로젝트의 기술 로드맵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인데요. 이 스트림 카운실 멤버는 이 스트림 카운실의 일원으로서 C-파이썬 프로젝트의 기술 로드맵을 결정하는 PEP라는 문서의 승인과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멤버입니다. 또한 C-파이썬 프로젝트 내의 커뮤니티에서 COC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림 카운실 멤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서 코어 디벨로퍼들이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C-파이썬 프로젝트의 멤버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C-파이썬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릴리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파이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PEP 60이라는 문서의 기준에 따라서 개발 및 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월 단위로 새로운 메이저 버전을 출시하고 있고 출시 이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버그 및 보안 이슈에 대해서 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버그 수정은 지원하지 않고 3년 6개월에 걸쳐서 보안 이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현재 C-파이썬 프로젝트의 릴리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썬 3.11은 현재 GitHub에서 메인 브랜치에서 개발 중에 있고 3.10, 3.9 버전에 대해서는 버그 수정 및 보안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8, 3.7, 3.6 버전에 대해서는 현재 보안 이슈만 지원을 하고 있고 3.6 버전에 대해서는 올해 보안 이슈마저 종료가 될 예정이라서 만약에 팀에서 파이썬 3.6을 사용 중이시다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C-파이썬 프로젝트의 이제 멤버 그리고 소스코드 관리, 버그 이슈 트래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직접 C-파이썬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파이썬 프로젝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 트래커에서 먼저 이슈를 올리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 이슈 트래커에 이슈가 올라오게 된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트리어지 멤버들이 1차적으로 라벨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코어 디벨로퍼들이 중심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이슈를 해결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슈의 영향력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하위 원성을 깬다든지 이런 큰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EP 문서를 작성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작성된 PEP 문서의 경우에는 스트림 카운슬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해당 이슈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 올라온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C-파이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git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git 브랜치에서 빌드가 되었는지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실제 git 정보가 제거된 경우에 이제 fallback으로 값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fallback 밸류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슈이고, 이 이슈를 이제 코어 디벨로퍼가 고치자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슈 트래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 이슈를 고치자고 결정하게 된 경우 GitHub을 통해서 패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출된 패치 역시 코어 디벨로퍼의 코드 리뷰를 받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지만 머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패치가 버그 픽스나 보안 이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백포트 패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위 버전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슈의 경우 파이썬 3.10과 3.9 버전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3.10과 3.9 버전에 대해서 백포트가 필요하다고 라벨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 패치가 머지가 된 경우 이제 개발자 개인이 수동으로 백포트 패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봇이 자동으로 3.10 브랜치에 패치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가 머지가 되면 모든 게 끝이 난 게 아니라 패치가 머지가 된 이후 뭔가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리그레션이 발생하거나 메모리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화된 CI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봇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이슈가 가볍게 고쳐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핫픽스를 통해서 패치를 제출하게 되고, 만약에 간단하게 수정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원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리그레션이나 메모리 누수 검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메인 브랜치에 머지된 이후 자동화된 CI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정 패치의 경우 리그레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거나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개발자 개인이 별도의 라벨을 붙여서 리그레션 검사나 메모리 누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CPython 프로젝트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CPython 코어 팀이 어떤 행사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ython 프로젝트 코어팀 같은 경우는 1년에 2개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파이썬 랭귀지 서밋, 파이썬 코어 스프린트가 그것인데요. 이 파이썬 랭귀지 서밋의 경우 파이콘 US 기간 동안 열리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파이썬 구현체와 관련된 개발자와 코어 디벨로퍼들이 모두 모여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나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파이썬 코어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주일간의 비공개 행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발표보다는 코어 디벨로퍼나 트리어지 멤버들이 모여서 그동안 아이디어 실험했던 이런 실험들이나 아니면은 밀려왔던 코드 리뷰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별도의 코어 스프린트 자리를 가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CPython 코어 팀의 멤버들 대부분이 CPython 프로젝트를 전업으로 활동하는 멤버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별도의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는 이제 코드 리뷰나 실험들이 이제 많이 밀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이나 코드 리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파이썬 랭귀지 서밋 2021년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파이썬 랭귀지 서밋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틀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가 있었지만 제가 재미있었던 주제를 몇 가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우선 Faster CPython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Faster CPython 프로젝트는 이제 올해 귀도반 로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던 파이썬의 성능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파이썬 3.11에서 관련된 개선 사항들이나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파이썬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Py 프로젝트입니다. HPy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가
C 확장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보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C 확장의 API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C API들이 그동안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부의 구현을 많이 노출한다는 지적들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런 내부 구현의 노출을 줄이고 C 파이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썬 구현체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프로젝트가 이 HPy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신더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파이썬에 JIT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CPython을 많이 개조했는데요. 이 개조된 내용을 올해 이제 GitHub을 통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었고 내부 구현이 어떤지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멀티코어 서브 인터프리터 프로젝트입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파이썬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때문에 멀티코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서브 인터프리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존재하더라도 멀티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이선3 프로젝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의 구현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바로 구현한 자이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자이선이라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네이버에서 개발한 앵그라인더에서도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선3에 대해서는 소식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자이선3 개발자들이 올해 랭귀지 서밋에 참가하여서 실제 자이선3라는 프로젝트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일반 유저들에게도 한번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랭귀지 서밋 같은 경우는 비록 세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PSF 블로그에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PSF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파이썬 코어 스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어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랭귀지 서밋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밀려왔던 많은 코드 리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전주 대비 얼마나 많은 이슈가 열리고 닫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코어 스프린트 기간 동안 다른 주간 대비 훨씬 많은 이슈들이 닫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CPython 프로젝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이뉴머레이트 객체의 생성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번 코어 스프린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논의에 올렸고 실제로 다른 코어 디벨로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파이썬 3.11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파이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미말록이라는 메모리 할당자가 있습니다. 이 미말록이라는 메모리 할당자가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한 녹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어서 이게 실제 CPython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파이썬의 오코드를 성능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코어 디벨로퍼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실험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 파이썬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이썬의 개발 프로세스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